안녕하세요. 네, 국어 가르치는 신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단대부고 내신 어떻게 출제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대치동에서 12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대치동에 있는 다른 쌤들이랑 가장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시중 출판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집필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대부고 교과서가 천재 김수학인데, 저는 천재 김수학 평가 문제집을 구입을 하시면은 제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는다면은 단대부고가 채택한 교과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실제 문제를 출제한 쌤한테 수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요즘에 다 사립고들은 부교재가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일단 교과서는 천재 교과서, 굉장히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입니다. 천재 김수학 교과서를 쓰고 있고, 그리고 부교재는 EBS 올림포스를 쓰고 있는데, 이 EBS 올림포스는 뭐 윤회정의 나비 효과와 더불어 가지고 EBS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수능 기본서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난이도는 상당히 무난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고등학교들에 비해서 단대부고의 부교재는 조금 레벨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사립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장 많이 채택하는 부교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고1 학력 평가를 모아놓은 모의고사 모음집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책은 모의고사를 공부하기 이전 단계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상당히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단대부고는 이 동네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국어 내신을 준비하는 거는 수준 자체는 좀 무난한 편이다. 근데 이 무난하다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런 만큼 아이들의 등급 컷이 매우 높게 형성될 것이고, 꼭 1등급을 맞아줘야만 되는 과목이 돼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험 범위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약간 시험 범위 구성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PPT의 순서하고 자료집의 순서하고 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있고 이렇게 기말고사가 있는데, 보시면은 교과서에서 몇 문제 들어가질 않습니다. 네. 교과서에서 몇 문제 들어가지 않고 있고, 주로 부교재에서 좀 더 많은 작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특이한 건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다들 뭐 단대부고에 진학했다는 거는 다 이 인근에 사는 친구들일 테니까 이 동네에서 이제 유명하다는 예비고일 수업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면 보통 1학기 중간고사 아이들이 준비한다고 할 때 겨냥하는 내용이 문법에서는 의문의 변동이거든요. 전국에 있는 90% 이상의 고등학교들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문법은 의문의 변동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 잘 아시는 뭐 비음하니, 국외음하니, 뭐 유음하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단대부고는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품사하고 문장 성분이 작년에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품사하고 문장 성분은 중학교 교과서에 살짝 배웁니다. 하지만은 고등학교는 2학년 올라가 가지고 언어와 매체, 문법 단원을, 문법 교과서를 배우기 전에는 고1 교과서의 특징 알고 있으시죠? 화법과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독서가 다 통합적으로 실려 있거든요. 그 교과서에는 품사와 문장 성분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문법 단원을 넣습니다. 근데 뭐 저같이 오래 강의를 하고 시중의 교재도 집필해 보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특이한 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학교쌤의 이 의도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립고니까요. 그래서 학교쌤이 의문의 변동이 아니라, 의문의 변동을 지금 기말에 넣고 있죠. 중간에 먼저 보여주는 의도가, 사실은 요즘의 문법 교육은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의문의 변동보다 먼저 가르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능 기본서들 관심 있게 살펴보신 분들은 품사와 문장 성분이 의문의 변동보다 먼저 실려 있습니다. 단원 자체가요. 그러면 학교쌤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단대부고에서 수시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은, 학교가 입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시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고1 때부터 기본기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려고 품사, 문장, 성분 단원부터 먼저 문법을 공부하는
원칙적인 순서대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사립고는 조금 변화들이 있으니까 올해 들어가고 갑자기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문법의 가장 베이직 기틀이 되는 부분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독서 파트가 들어가는데 사실 독서 파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1학기 중간고사만 넣고 말았거든요. 근데 독서가 사실은 좀 모의고사 시험지가 요즘에는 뭐 4-5장 들어가는 시험 볼 때마다 모의고사 시험지가 4-5장 들어가는 사립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요즘에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은 수능에서 국어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변수가 가장 큰 과목이고 그러면 수능 전체 평가 영역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과 간 애들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은 그 수능의 많은 부분에서도 독서 부분은 독서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들은 재능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내신 독서는 별 문제가 안 되고 더더욱 단대보고 내신 독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써놨지만은 교과서에 있는 독서 지문이에요. 고1 교과서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요즘에 교과서가 점점점 가벼워지고 내용이 쉬워져가지고 저는 작년에 이 바뀐 교과서를 처음 써봤잖아요. 그 교과서 딱 보고서 만화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고서요. 웹툰인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그림이 많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이 글 되게 쉬운 글입니다. 그리고 이 부교재에서 뭐 직업윤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의도적 합리화 이 2개의 글이 나왔었는데 요것도 EBS 올림포스에 실려 있는 글이라 수준 자체가 고1 모의고사 레벨도 안 돼요. 지문 내용 자체가. 그러면 단대부고 내신에서 문학도 사실 어쩌면은 여기 있는 작품들을 뭐 중학교 때부터 또는 예비고일 과정에서 좀 재밌게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미 다 아는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요. 네. 그러면 문학 변수가 안 됩니다. 봄봄 어머님도 너무 친숙하지 않습니까? 점수에 나오는 거. 네. 네. 자, 근데 결국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단대부고 내신에서 가장 큰 변수. 문학도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따 문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실제로 별로 어렵지 않고 독서가 수능처럼 뭐 생소한 지문이 나와갖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을 출제하는 학교들이 내신에서 지문을 변형을 하진 않아요. 이 지문을 변형하는 어쩌다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데선 좀 문제가 되는데 지문병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변수가 되는 부분은 문법입니다. 1학년 내신 시험에서 문법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시험의 어떤 난이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으니까 요즘에 많은 고등학교들이 서답형 문제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근데 단대부분 서답형 문제가 있습니다. 국어에. 그래서 문법하고 서답형 문제가 아이가 1등급이 되냐 2등급이 되느냐 1등급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냐 못하느냐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2학기권 아직 안 넣었어요. 2학기권 아직 안 넣었고요. 1학기 기말에 좀 고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기도 해요. 미리 기말까지 말씀드리면요. 원래 고등학교 국어는 되게 단순합니다. 1학년 국어는요. 우리가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다고 치면은 1학기에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들 얘기예요. 현대문법이랑 현대문학을 하고 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우리 단대보고 얘기 아니에요. 네. 2학기 때는 고전 문법이랑 고전 문학을 하는 게 거의 모든 고등학교의 진도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단대는 지금 1학기 기말에 올림포스 부교재에서 다수의 고전 문학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에 대한 대비를 1학기 때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고전 문법은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고전 문법 나란말 시험이 등기기다라 하는 거 다들 공부하셨었잖아요. 네, 그거는 단대도 다른 학교들처럼 2학기 때 넣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제 문제 좀 몇 문제 대표적인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것들 보시면 지금
문제가 되게 짧아요. 네, 요즘 수능 문제들 보면은 선택지가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습니까? 1, 2, 3, 4, 5번이. 단대는 상당히 좀 심플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딱 봐도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첫 번째 문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정리하면서 공부할 때 한 작품이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올림포스에 있는 작품들을 비교해 가지고 내용이라던가 표현상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 상호 텍스트라고 하는데 현재 국어교육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고 수능 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둬서 출제하는 출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봐도 어머님들 이거 좀 틀리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짧은 데다가 막 뭐 방언, 뭐 서리적 표현 이걸 모르는 고등학생은 존재하진 않죠. 그리고 요 문제도 이게 지금 사실은 좀 고1 내신 문제라고 보기 조금 요즘엔 좀 민망한 문제거든요. 문제에서 서술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편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고전 소설할 때 필수 개념이죠. 근데 이게 어디 쓰였니라고 묻는 문제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 거의 다 가장 첫 번째 실리는 학예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의 좀 낮은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학 공부를 대충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문학을 절대로 틀리면 안 되겠다. 문학에서 틀리면 우리 아이가 경쟁력이 떨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필수 유형. 네. 딱 봐도 지금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있는데 뭐 점순위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와 있으니까 소설의 본범의 내용을 묻는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소설이 출제가 되면 당연히 기본 줄거리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묻는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그냥 베이직한 문제들. 사실 약간 단대부고의 문학 문제들을 보다 보면 조금 예전에 올드한 내신 문제들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아주 베이직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페이지에 넣기 위해서 막 넣다 보니까 글자가 압축이 돼 버렸는데 수능에서도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보기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킬러 문학으로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이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보기가 있는 보기를 기준으로 작품 감상을 하라는 이런 수능에 가까운 문제들도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풀어봤을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형식만 수능 문제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제가 가장 단대보고 내신에서 변수가 될 만한 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 기억부터 미음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기본 개념을 디테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자체가 반모음, 비분절음은, 이중모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문의 변동을 시작할 때 의문의 개념과 종류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보다는 벌써 난이도가 약간 살짝 훅 올라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친구들은 요게 문법 문제의 시작과 다를 바가 없는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머님들께서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이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하나하나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많은 용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능형 문법 문제, 이거는 2학기 기말에 나온 건데 요거는 꽤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보기가 보기 1, 보기 2로 쪼개져 있죠. 보기가 보기 1, 보기로 쪼개져 있는데 보기 1에서 중세국어의 객체높임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실제 문헌에 적용해서 맞고 틀린 걸 판단하다는 이건 사실상 수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법은요. 네, 이거는 제가 적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고1 문법은 사실 단대보고뿐만이 아니라 어느 학교든 문법에서 틀리지 않으려면은 공부할 때부터 고3 문제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문법은요. 레벨 자체가 고1 문법 문제가 고3 문법 수준으로 거의 많은 고등학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는 당연히 뭐 기본 개념 배우고 쉬운 문제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시험이 가까이 오고 정리를 할 때는 고3들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이거에 대한 변형, 이런 문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다뤄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학원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자체는 완벽하게 수능형 문제고 레벨 자체도 뭐 고3들이 수능 공부할 때 풀어도 괜찮을 만큼의 수준으로까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들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은 화작이나 언매를 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법이 무조건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4번 시험에서 문학과 문법이 빠지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은 항상 중간 기말 가실 때마다 이런 것들을 어려운 문제로 우리 아이들 공부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단답형, 서답형 문제가 있다고요. 네. 단대부고는 지금 다른 학교와 다르게 서답형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 2-1번, 2-2번 나와 있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뭐 감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걸 뭐 제대로 썼다고 생각을 해도 감점이 있는 문제들인데 2-1번은 사실 단답이에요. 사실상 이거는 뭐 수영 공부를 아예 안 한 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뭐 독서논술학원에서 좀 공부를 해봤으면은 쓸만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네, 연역 귀납 이런 걸 따지는 문제니까요. 근데 2-2번 같은 경우는 네, 조건에 맞춰 쓰시오. 물론 반론을 제시한 문장을 찾아 쓰는 거니까 완전한 서술형은 아니지만은 우리 남학생들이 안 그런 경우들도 꽤 많지만은 가끔 또 워낙 또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고 지금 현재 고1이면은 또 가끔 또 남학생들 중에 어떤 애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읽고서 이 조건을 쓱 지나가 가지고 억울한 감점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답형 문제들이 있을 때 조건을 충실히 채워서 쓸 수 있게끔 훈련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득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난이도는 말씀드렸어요. 문학 쉽고 문법 어렵고 독서도 사실 공부만 했으면 크게 변수는 안 된다. 반면에 서술형 문제는 조건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문학은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그래서 기본 개념, 중요 내용, 그리고 필수 출제 내용이 담긴 문제를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들한테 국어 문제를 줄 때 뭐 저도 뭐 제가 생산해내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사이트 문제들을 뭐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애들의 숙제를 늘리려고 하다 보면요. 근데 뭐 특정 사이트의 뻔한 문제들이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에는 기본 문제들을 확인할 때는 특정 사이트의 뻔한 문제도 필요합니다. 워낙 옛날 올드한 스타일의 내신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 편이라서요. 그리고 요거 이 세 번째 거 한번 옛날 추억 떠올리시면서 네, 밑줄 한번 쳐보셔도 좋을 것 같고 별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 문제가 문학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말 이거는 학교 쌤의 너무나 개성이 나타나는 건데 문학 지문에서 밑줄을 치고서 문법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문학 지문에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문학 공부를 할 때 좀 센스 있는 쌤이라면은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렇게 나올 걸 대비하자라는 수업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요즘에는 문법과 문학의 경계를 확실히 허물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좀 하이브리드한 그런 느낌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어렵고, 네, 여기서 이제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고3 수준의 문제로 학습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공부만 한다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서술형도 괜찮습니다. 네, 대신 아무래도 남자애들이니까 제 수업이 평일 수업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 6시 수업이거든요. 목요일 날 6시 수업인데
아마 학교도 가깝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는 이제 뭐 애들 수업 6시라고 해도 6시에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6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날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애들이 한 3시 50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나올 수 있는 애들은 좀 일찍 부르고 그리고 끝나고 좀 남겨야 되는 남기고 충분한 시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뭐 남학생들이 뭐 여학생 여선생님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남고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또 남선생님이랑 케미가 맞으면 또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친구들 애기들 만나면은 좋은 사촌 형처럼 삼촌처럼 대하면서 네, 잘 갈구면서 네, 갈궈야겠죠 아무래도 네 우리 남자애들 네 갈구기가 편합니다 남자애들은요. 네 그러니까 남선생이 남고 애들만큼 가르치기 좋은 애들이 없죠. 네. 갈굴 때 갈구고 압박할 때 압박하면서 네 잘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거의 마지막 순서까지 왔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뭐 지금 뭐 교재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뭐 긁어오는 그런 자료는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다 만들고 학교 수업 내용 반영해 가지고 교재 제작하고 굉장히 친구들하고 빠르게 소통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챗봇이 아니기 때문에 GPT가 아니기 때문에 즉문즉답까지는 힘들 수 있겠지만은 뭐 친구도 별로 없고 대치동 항공사 생활하다 보니까 친구도 별로 없고 이제 뭐 와이프하고도 별로 대화할 일도 없고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카톡 오면 굉장히 좋아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굉장히 빠르게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나름 되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일일 학습량을 정해 줄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일주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어느 만큼 문제를 풀어라 과제집을 줄 때마다 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주간 과제집을 주되 일일 학습량을 설정해 줄 거고 단계별로 문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문제부터 나중에 어려운 문제까지 네, 난이도를 높여가는 숙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테스트. 네, 직접 출제한 문제로 테스트 봅니다. 문제를 긁어오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출제한 문제. 왜냐하면 결국 학교 내신을 준비해 주는 거는 사립고에서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의 개성과 성격하고 마주대야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스타일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강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하러 왔으면은 그 선생님의 스타일에 맞게끔 연습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스타일에 맞게 네,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봐야지 애들을 괴롭힐 수가 있잖아요. 괴롭힐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테스트 봐서 잘 못 보면은 뭐 목요일에 좀 일찍 와 끝나고 남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약점 보강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제 수업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올해는 같이 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고대 다니는 친구, 서울대 다니는 친구, 그리고 서강대 다니는 친구 해가지고 이 친구들하고도 뭐 클리닉을 할 수 있게끔 필요시에 이 친구들 클리닉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끝났고요. 네. 벌써부터 뭔가 설레네요. 이렇게 어머님들 만나고 어머님들이 다 저한테 보낼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네,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는데 올해 모토를 이걸로 잡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강의 그리고 정성껏 관리하는 거. 우리 아이들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정말 제가 애가 너무 어리고 결혼 안 하고 아이 없을 때는 그냥 학생들이 수학생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나의 아들만큼 너무나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섣불리 가르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꼼꼼하게 애들 학생들하고 좀 호흡도 되게 좋거든요. 친하게 지내면서 네 꼼꼼하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부록처럼 붙여놨는데요. 제가 분석을 쫙 해놨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시험지를 제가 직접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4개의 시험지 작년에 실시된 사실 이전 기출은 의미가 없잖아요. 교과서가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4개의 시험지가 어디서 출제가 되었고 배점이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문학 작품들은 어떤 건 나왔는지 쫙 정리를 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아드님이랑 같이 보면서 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